배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달빛이 배에 가득하여 홀로 앉아 이리저리 뒤척인다. 온갖 시름이 가슴에 가득 찬다.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다가 달기 울 때 풋잠이 든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이순신의 작품은 난중일기 1593년 5월 13일에 들어있는 한시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수미 가수가 부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은 시는 난중일기에 속된 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93년 5월 13일 일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현덕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5월 13일 막다. 밥을 먹고 나서 작은 봉우리 위에 관역을 치고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 사도첨사와 우후, 발포 만우와 더불어 편을 갈라 겨루었다. 해가 질 무렵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영남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원량이 왔다고 하였다. 밤에 달빛이 배에 가득한데 혼자 앉아 뒤척뒤척 하였다. 온갖 시름이 가슴에 차서 자리에 들었으나 잘 수 없었다. 닭이 울 즈음에야 얕은 잠이 들었다. 네, 이 일기하고 뒤에 있는 붙어 있는 시만 읽으면 장군께서 이제 권준, 어용담, 이순신, 김환, 이몽구, 황정록 장군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고 내려와서 지금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군영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이제 밤새 뒤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기만 봐서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정황을 한번 보면 그렇게 굉장히 전쟁 초창기, 그러니까 1년 전 1592년 임진년 봄과 같이 계속 패전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기가 쓰여진 1593년 5월 직전에는 행주대첩에서 또 큰 싸움에서 왜군을 물리쳤고 또 그해 4월에 또 한양을 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장군께서 이렇게 밤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있을까? 혹시 그 당시에 이제 왜군들이 이렇게 좀 위까지가 국경과 명과 조선의 국경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가는 도중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후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후퇴하는 상황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이셨을까 하는 짐작은 좀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상황이 짐작할 수가 없어서 5월달 일기를 한번 그러니까 5월달에 이 작품이 쓰여지기 전까지 일기를 한번 쭉 저희가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1593년 5월 1일부터 5월 이 일기가 쓰여진 직전까지 또는 그 직후의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예,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바다의 여인.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바닷가에서 추억을 맺은 사람 손잡고 해변을 낭그리 거닐며 소리 들으며 사랑을 약속했던 그러나 부서진 바보처럼
1593년 5월 1일 맑음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초 2일 말다. 선전관 이춘영이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도망하는 적을 막아서 무찌르라는 것이었다. 이날 보성군수 발포 만호 두 장수가 와서 모였다. 다른 여러 장수는 약속을 정하는 것을 미루었으므로 모이지 않았다. 3일 맑음 우수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오기로 약속했으나 수군이 많이 뒤처져서 한탄스럽다. 이춘영 선전관이 돌아가고 이순일이 왔다. 초 4일 말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지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오래 사시기를 축소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의 한이다. 우수사 군관과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순천 부사도 모여서 군사 일을 약소하였다. 5일 맑음 선전관 이순일이 영남에서 돌아왔기에 아침밥을 대접하였다. 전하는 말에 명나라 조정에서 내게 은청 금자 광록 대부라는 직위를 내렸다고 하나 이는 잘못 전해진 것 같다. 해가 질 무렵 우수사, 순천부사, 광양현감, 나간 군수 여러 용공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또 군관들에게 편을 갈라 화를 쏘게 하였다. 초 6일 아침에 신정과 조카 봉이 아산 해암에서 왔다. 늦게 큰 비가 장대같이 내리더니 하루 내내 그치지 않았다. 천거에 물이 불어다니기 시작하더니 곧 가득 찼다. 농민의 바람을 만족시키니 매우 다행스러웠다. 저녁 내내 신정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7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우수사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진해루로 자리를 옮겨 공무를 본 뒤에 배에 올랐다. 출발하려고 할 때쯤 발포의 도망간 수군을 처형했다. 순천의 이방에게는 급히 나갈 일을 하지 않았기에 바로 회부하여 처형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미조항에 도착하니 동풍이 크게 불어 파도가 산과 같이 일었으므로 간신히 도착하여 잤다. 초 8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꼭두 새벽에 출발하여 사량바다 가운데 이르니 만호가 나왔다. 우수사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지금 창신도에 있는데 군사들이 모이지 않아 배를 타지 못했다고 했다. 바로 당포에 다다르니 마침 이영남이 와서 만났는데 수사가 망령 부리는 일이 많다고 상세히 말하였다. 여기서 묵었다. 9일 흐림 아침에 출발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바람이 숨조롭지 못했다. 우수사와 가리포 첨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원수사가 배 두 척을 거느리고 와서 만났다. 초 10일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배를 출발하여 견내량에 다다랐다. 저녁에 좌소정 위에 올라가 흥양현의 부대를 점검하였는데 뒤떨어진 장수들은 처벌을 하였다. 우수사, 가리포 첨사도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선전관 고세충이 임금의 교지를 가지고 왔다. 부산에서 돌아가는 적을 토벌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채 찰사의 군관 민종의가 공문을 가지고 왔다. 저녁에 경상 우후 이의득 이영남이 보러 왔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하고 돌아갔다. 봉사 윤재현이 본영에 도착하였다는 편지가 왔다. 즉시 답장을 보내 잠시 본영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11일 맑음 선전관이 돌아갔다. 해가 저물어 우수사가 진을 친 곳에 갔더니 이홍명과 가리포 첨사가 또한 와 있어서 바둑을 두기도 하였다. 순천 부사가 또 오고 광양 현감이 이어서 왔다. 가리포 첨사가 술과 고기를 내놓았다. 얼마 후 영등포로 적을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가덕 바깥 바다에 적선이 무려 200여 척이 머물면서 드나들고 옹천은 또한 전날과 같다고 하였다. 선전관이 돌아갈 때 서장의 사유를 갖추어 도원수와 제찰사에게
보낼 세 통의 공문을 한 장으로 작성하여 그 세 통을 품정을 논할 사람과 함께 보냈다. 이날 남의 현령도 와서 만났다. 12일 맑다. 번영의 탐색선이 들어왔는데 이 편에 순찰사 공문과 명나라 실랑의 패문이 왔다. 사복씨의 말 5필을 올려 보내라는 공문도 도착하였다. 이를 위해 병방 진무를 보냈다. 늦게 경상 수사가 왔다. 선전관 성문계도 왔다. 피난 중에 계신 왕의 사정을 자세히 전하였다.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로다. 새로 만든 정철 총통을 비변사에 보냈다. 흑각궁과 화살도 주어 보냈는데 선전관 성문계가 순변사 이 일에 사위라 했기 때문이다. 저녁에 이영남, 윤동구가 왔고 고성 현령, 조응도도 보러 왔다. 새벽에 좌도, 우도의 탐색군을 영등 등지로 보냈다. 13일 맑음. 식후에 작은 산봉우리 정상에 활관역을 치고 순천부사, 광항현감, 방답첨사, 사도첨사 및 전라좌우, 발포만호와 함께 편을 갈라서 승부를 겨루고 날이 저물어 배로 내려왔다. 밤에 들으니 영남 우수사에게 선전관 도월량이 왔다고 한다. 이날 저녁 바다의 달빛이 배에 가득하고 홀로 앉아 이리저리 뒤척이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밀었다.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기 울고서야 선잠이 들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의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 그네의 꿈은 사라져 피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나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나
14일 맑다. 선전관 박진종이 왔다. 동시에 선전관 영산령 예윤도 왕의 교지를 가지고 왔다. 이 편에 피난 중인 왕의 사정과 명나라 군대가 하는 짓을 들었다. 애통하고 애통하였다. 나도 역시 우수사의 배에 옮겨 타고 선전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이 여러 배 돌자 경상수사 원균이 왔는데 술 주정이 심하기 이르듯 없었다. 배 안의 장병들 중 분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망령된 짓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다. 영산령이 취하여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니 우습다. 밤에 바로 두 선전관이 돌아갔다. 15일 맑음. 아침에 나간 군수가 와서 만났다. 조금 뒤에 윤동구가 그의 대장 원균이 올린 장계의 촉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거짓 때문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순천 부사와 광항 현감이 와서 만났다. 늦은 아침에 조카 해와 아들 우리 봉사 윤재현과 와서 함께 왔다. 정오에 활 쏘는 곳에 가서 순천, 광양, 사도, 방답 등과 승부를 겨루었다. 나도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로 돌아와 윤봉사와 자세히 이야기했다. 16일 맑다. 아침에 정량만호, 고여우, 감목관 이효가 이응화, 강응표 등이 보러 왔다. 각 관청의 공문과 소장을 처리해 주었다. 조카 회와 희가 돌아갔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여 드러누워 끙끙 앓았다. 명나라 장수가 증도에서 머뭇거리는 게 다른 생각이 있는 듯 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매우 걱정스러웠다. 일마다 이러하니 더욱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흘렀다. 점심때 윤봉사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관동 숙모가 양주 청천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세상 일이 이렇게 가혹한가? 장사는 누가 맡아 치렀는지, 대지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더욱 슬펐다. 17일 맑음. 새벽 바람이 매우 거셌다. 아침에 순천 부사, 광양 현감, 보성 군수, 발포만호 및 이응화가 와서 만났다. 변전소가 병 때문에 돌아갔다. 영남 우주사가 군관을 보내어 진양의 보고서를 가져와 보이니 내용은 이 제독이 지금 충주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하고 약탈을 하니 매우 분통하다. 종일 바람이 크게 불어 마음이 또한 어지러웠다. 고송령이 군관을 보내어 문안하고 또 추로와 소고기 한 꿰미와 볼통을 보냈다고 한다. 상중이라 받아두는 것이 미안하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보낸 것을 의리상 도돌려 보낼 수 없으므로 군관들에게 주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선실로 들어왔다. 18일 맑다. 아침 일찍 몸이 매우 불편하여 온백원 내알을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우스사와 가리포 첨사가 보러 왔다. 조금 있다가 설사를 하고 나니 편안해진 듯 했다. 종 몽년이 해포에서 왔다. 이 편에 들으니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였다. 바로 답장을 써서 미역 5다발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접 반사에게 적의 형세에 관한 3도의 공사를 한 장으로 만들어 보냈다. 전주 부윤의 공문을 보니 이제 그가 병마, 절제사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도장이 찍히지 않았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방답 첨사가 보러 왔다. 대금산 영등의 척후병 등이 와서 외적이 드나들고 있지만 그리 대단한 계책은 없는 듯 합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협선 2척을 새로 만드는데 못이 없다고 한다. 19일 맑음. 윤봉사와 함께 아침밥을 먹었다. 여러 장수들이 애써 권하기에 몸이 불편해도 억지로 먼저 진미를 맛보게 되니 더욱더 비통하다. 순찰사의 공문에는 명나라 장사 유원회의 폐문에 의하면 부산의 해삼 입구에 이미 가서 길을 끊었다고 하니 즉시 공문을 받았다고 답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또 공문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보냈는데 심부름은 보성 사람이 가지고 가게 했다. 순천 부사가 소고기 음식 7가지를 보내왔다. 방답 청사와 이홍명이 와서 만났다. 기숙흠도 와서 만났다. 영등포 망군이 와서 별다른 변고가 없다고 보고했다. 20일 맑다. 새벽에 대금산 척후병이 와서 보고했는데 영등 척후병과 같았다. 늦게 순천 부사가 왔으며 소비포 관관도 왔다. 오후에 척후병이 와서 외선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본영의 군관들에게 외적 물건을 실어 오라고 지시하는 편지를 써서 흥양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언덕너여 관계 섞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켜봐 말하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ky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21일) 새벽에 배를 출발하여 거제 유자도가 있는 바다에 이르니 대금산의 망군이 와서 외적의 출몰이 전과 같다고 보고하였다. 저녁 내내 우수사와 같이 이야기했다. 유홍명도 왔다. 오후 2시에
비가 내리니 조금 소생하여 농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영남이 와서 만났다. 원수사가 거짓 내용으로 공문을 돌려 대군을 동요하게 했다. 군중에게 속임이 이러하니 그 흉포하고 폐악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밤새도록 세찬 바람이 불고 비도 왔다. 새벽녘에 거제 선창에 당도하니 바로 22일이었다. 22일 비가 계속 내려서 사람들의 바람을 흡족하게 채웠다. 아침 늦게 나대용이 본영에서 이르러 송시랑의 공문과 차원이 본도도사 행상 혹은 선전관 한 사람과 같이 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송시랑의 차원은 우리 배를 살펴보는 일로 왔다고 한다. 곧 우후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오후에 7,000냥으로 옮겨 배를 대었다. 접대 절차를 물어보려 나대용을 내보냈더니 저녁에 방답 첨사가 와서 명나라 사람 접대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영남 우수사의 군관 김준계가 와서 자기 대장의 뜻을 전하였다. 빗발이 하루 내내 그치지 않았다. 흥양 군관 2호가 죽었다는 보도를 받았다. 23일 새벽에 흐리고 비가 오지 않더니 늦게 비가 오락가락하다. 우수사가 오고 이홍명이 왔다. 영남 우병사의 군관이 와서 적의 사정을 전했다. 본도의 병사의 편지 및 공문이 여기에 왔는데 창원의 적을 토벌한다지만 적의 형세가 성대하기 때문에 경솔히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와서 명나라 관원이 본영에 와서 배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전했다. 어두울 무렵 영남 수사가 와서 명나라 관원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24일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아침에 거제 앞 7,000냥 바다 어귀로 진을 옮겼다. 나대용이 사량 뒷바다에서 명나라 관리를 발견하고 먼저 와서 명나라 관리와 통사 표헌과 선전관 육관흠이 온다고 전하였다. 오후 2시쯤 명나라 관리 양보가 진 앞에 도착하였다. 우별도장 이설을 마중 보내어 배까지 데려왔더니 매우 기뻐하였다. 내 배에 오르도록 청하고 황제의 은혜에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마주 앉기를 권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앉지 않아서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그는 우리 전함의 위용이 대단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예물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는 듯 하더니 받고는 매우 즐거워하면서 거듭거듭 고맙다고 하였다. 선전관은 표신을 보이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 회가 밤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25일 맑음. 명나라 관원과 선전관은 숙취가 깨지 않았다. 아침에 통역관 표헌을 다시 오라고 청하여 명나라 장수가 행할 일을 물었다. 그런데 명나라 장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다만 외적을 몰아내려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송시랑이 수군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자기를 데리고 온 야불수 양보를 보냈는데 수군의 위세가 이렇게 성대하니 기쁘게 그칠 데 없다고 했다. 늦게 명나라 관원이 본영에 돌아갔으므로 채자를 준 것도 있다. 오시에 자세원 앞의 유자도 앞바다 가운데로 진을 옮기고 우수사와 함께 한참 동안 전쟁을 의논하였다. 광양 현감이 오고 최천보와 이홍명이 와서 바둑을 두다가 헤어졌다. 저녁에 조봉이 보러 와서 이야기하고 보냈다. 초경에 영남에서 온 명나라 사람 2명과 경상 우도 관찰사의 영리 1명과 접반사 군관 1명이 진영의 문에 이르렀으나 밤이 깊어서 들어오지 못했다. 26일 비가 계속 내렸다. 아침에 명나라 사람을 만나보니 절강의 포수 왕경득이라고 하였다. 글자를 조금 아는 것 같아 한참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알아들을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하였다. 순천 부사가 노루고기를 차려놓았다.
광양 현감고 왔기 때문에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리포 첨사는 초청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빗발이 저녁 내내 그치지 않더니 밤새 억수같이 내렸다. 밤 10시쯤부터는 바람이 크게 불어서 배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처음에 우수사 배와 서로 부딪혀서 간신히 구해내었다. 또 발포 만호가 탄 배가 부딪혀 거의 깨질 뻔하다가 겨우 면하였다. 송한령이 탄 협선은 발포배에 부딪혀 여러 곳이 상하였다고 한다. 늦은 아침에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순변사 이빈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나친 말이 많아서 쓴웃음이 나왔다. 27일 비바람에 부딪히게 될까 진을 유자도 쪽으로 옮겼다. 협선 세척이 간 곳이 없더니 늦게야 들어왔다. 순천 부사와 광항 현감이 와서 개고기를 차렸다. 경상 우병사의 답장이 왔는데 원수사가 송경락이 보낸 화전을 혼자서 사용하려고 계책을 세웠다고 한다. 우습고도 우습다. 전라 병마사의 편지가 왔는데 창원의 적을 오늘 토벌하여 평정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가 개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28일 하루 내내 비가 내렸다. 순천 부사와 이홍명이 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광양 사람이 장계를 가지고 돌아왔다. 도군 어사 임발령을 몹시 비난하여 조사 처벌하리라는 것과 수군의 일족에 대하여 징발하는 일도 그전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었다. 비변사 공문이 도착하였는데 광양 현감을 유임시킨다고 하였다. 관보를 가지고 왔기에 보았더니 저절로 분통이 터졌다. 용호장 성응지가 배를 갈아탈 수 있도록 명령서를 주어 본영으로 보냈다. 29일 비가 내렸다. 방답천사와 영등포 만호 우치적이 와서 만났다. 공문을 작성하여 접반사, 도원수, 순변사, 순찰사, 병마사, 방어사 등에게 보냈다. 이 경에 변유헌과 이수 등이 왔다. 30일 비가 하루 내내 계속 내렸다. 오후 4시쯤 잠시 깼다가 다시 비가 내렸다. 아침에 윤봉사 변유헌에게 적의 정세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홍명이 보러 왔다. 원균이 송경락이 보낸 불화사를 자기만 쓰려고 하였으나 병사편에 공문을 보내 나누어 보내니라 하니까 공문의 내용을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명나라 관리가 보낸 불화살 1530개를 나누지 않고 혼자서 모두 쓰려고 하다니 그 잔꾀가 매우 심하여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다. 저녁에 조봉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의 현령 기호근이 배를 우리 배 곁에 대었는데 그 배에 어린 처녀를 싣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다. 우습다. 나라가 위급한 이때 배에 예쁜 색시를 싣기까지 하니 그 마음 씀씀이가 꼴이 아니다. 그러나 그 대장이라는 원군부터가 이러하니 어찌하겠는가. 윤봉사가 일이 있어 본영으로 돌아갔다가 군량미 14석을 싣고 왔다.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리고 있네. 이 밤 마음속엔 언제나 남아있던 기억은 빗줄기처럼 떠오는 기억 스민 순간 사이로 내 마음은 어둠 비를 뿌려요. 이젠 젖은 우산을 펼 수는 없는 것.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슬픔만 뿌려놓고서 밤이 되면 유리창에 내 슬픈 기억들을 이슬로 흩어놓았네. 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일기, 개사 일기 5월 13일자에 있는 시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시의 배경을 저희가 짐작하기 위해서 그 달, 그러니까 1539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일기를 읽는 과정에서 노래 세 곡을 들었는데요. 라윤선이 부른 초우, 최은옥 씨가 부른 빗물, 햇빛촌이 부른 유리창엔 비를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신 그 개사일기 5월에 보면 비가 온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그 비와 관련된 음악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 개사일기 5월달의 일기에서 12일자, 16일자 일기에 보면 그 폐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폐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냈느냐 하면 당시 이호선과 함께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왔던 송홍창이라고 하는 자가 백제관에서 이제 왜군하고 싸우면서 이제 패하거든요. 패한 다음에 일본과 명나라 간의 강화 협상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외적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외적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폐문을 이제 조선군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 한편 또 이제 조정에서는 또 어떤 게 내려오냐면 빨리 적을 쫓아가서 토벌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선정관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나가 싸워서 그 왜적을 무찌르라는 지시가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오고, 또 명나라라고 하는 명나라는 당시 그 뭐라고 그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그 군대인데, 그 군대에서는 강화 협상을 할 테니까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폐문이 내려오는 거죠. 과연 이 속에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장의 최일선에서 현장 지휘관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보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에 그 오기는 그 파병을 했지만, 그 파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쟁,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왜군이 명나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싸움을 거기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비하면 또 왜군 같은 경우는 명나라와 이렇게 협상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라도 지역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수로로는 바닷길로는 이순신 장군한테 막혀서 그 물자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전라도라는 그 곡창지대를 그 점령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자를 조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주성 공격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 속에서 일선 지휘관이었던 그 이순신 부대 같은 경우, 그 부대를 이끌고 있는 이제 그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일기에 나와 있는 시 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뒤척이고 또 앉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선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5월 일기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 당시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군은 그 전쟁 초기에는 계속 밀고 올라갔다가 겨울을 나고 이제 이렇게 봄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후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주대첩에서 패하고 그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한 그 외병들은 거기 그 부산 쪽에서 이렇게 전열을 약간 좀 가다듬어서 진주성으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죠. 진주성 이 작품이 있고 이제 이 작품이 5월 13일 일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한 달 후인 6월 19일에 이제 진주성 전투가 진행됩니다. 이때 적의 그 숫자가 거의 5만 명의, 그러니까 선봉부대만 5만 명이었고요. 조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황진, 최경회, 휘하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한 3,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5만의 그 선봉대 뿐만 아니라 또 계속 후속 부대가 이제 이렇게 총 그 공격을 하는 속에서 3,000명이 열흘 동안 그 결사항전을 했지만, 끝내 이제 그러니까 점령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 그 황진 장군이 그 적탄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김천일 장군 같은 경우는 선임 함락자 스스로 이렇게 자결을 하십니다. 성에 있던 그 군민들은 외병들에서 거의 전원 학살됐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왜군도 10일 동안 이제 3,000명을 상대로 이제 몇만 명이서 싸운 속에서 타격을 많이 입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라도 진출하는 것을 적시고 나서지 못하고 이게 동남해안 쪽으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싸움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전쟁의 소식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듣게 되는데 처음에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적군이 이제 패배하는 적군이 패배한 적군들이 이제 물러날 것 같은 기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크게 우린 졌고 그리고 이제 그 논계 이야기가 또 이렇게 그 전해진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그 진수성 전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들어오면 4월에 그 패배한 그 행주전선에서 패배한 그 일본군들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선정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순신에게 가서 이제 무찔러라. 그러니까 5월 10일절기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외적을 가서 무찌르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내려오는데 바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그 명나라 군대에서 싸우지 말라는 또 이렇게 지시가 나오고 이제 그런 속에서 장군의 그 고민이 많이 깊으셨겠다라는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달빛이 배에 가득하여 홀로 앉아 이리저리 뒤척인다. 온갖 시름이 가슴에 가득 찬다.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다가 닭이 울 때 풋잠이 든다.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저어라. 마당엔 모닥불 하늘엔 둥근 달 목소리 높이 하여 허공에 외쳐라. 손매 짜라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 짜라 휘가 무며 휘가 무며 휘가 무며 휘가 무며